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3만 6천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의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지역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용역을 몰아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 8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연천군에 청년 농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혜택이 집중되면서 귀농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가 선제적인 대책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943헥타르 늘어난 24,600헥타르로 마늘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만 6천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3년산 마늘의 정부 수매 비축량을 지난해보다 2만 톤 늘릴 것과 수매 계획 조기 발표, 수입산 관리 강화, 시장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지역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민주당 김유성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사회 연결망을 활용해 자신이 다른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위원장에게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현임 위원장은 자신에게 20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전임에게는 5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 꾸중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당에 돈이 40억 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30억 원을 올해 안에 써야 한다면서 특정 업체의 용역을 몰아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현임 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순천과 고흥에서는 공장과 창고 화재가 잇따랐고 해남과 장성에서는 강력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공장 내부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지난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순천에 있는 제철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전선을 고정하는 설비와 압축기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지하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밤 10시 18분쯤 고흥의 한 창고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창고 절반이 그을렸고 고추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가 망가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0일 아침 11시쯤 목포에선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1일 오전 11시쯤 곡성에선 승용차 추돌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일 밤 9시 반쯤 강진에선 9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자를 찾았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시비와 다툼이 도를 넘은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선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1일 밤 9시 반쯤 장성에선 50대 남성이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 1위 도시 순천시가 7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 기준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더욱 풍성해질 순천형 출산지원 시책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째 전남 출생아 수 1위를 지키고 있는 순천.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에서만 1,5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순천시는 출생아 수 1위 도시 성적을 굳히기 위해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순천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현금으로 산후 조리 비용을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는 8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아이 출생 신고를 하러 읍면동사무소에 찾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1,536명이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한 720여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경에 6억 3,600만 원을 상계를 해서 올렸거든요. 또 순천시는 난임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 부부를 위해 진단검사 비용을 2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순천시는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최대 21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방 난임 치료 비용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와 전남도, 순천시 지원까지 출산 양육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첫째 아이는 8년 동안 4,600만 원을, 둘째 아이는 5,10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만원, 비혼,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을 하고자 정부 기준보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영아 안심반 운영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성화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시책들 추진해서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보육하는 순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출생아 수 전남 1위 도시 순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부터 아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보육까지 순천형 지원 시책이 뒷받침되면서 가임기 부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뭐 여기 뭐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여수 시립공원 묘지 영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직원이 공금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담당 부서 관계자가 장부상 수입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확인한 결과 A씨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피해 금액을 환수했다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1일 여수와 고흥에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21일 오후 1시쯤 여수 남면 대부도 해상에서 길이 180cm, 몸무게 70kg의 상괭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고흥 파령대교 인근 선착장에서도 상괭이 사체를 추가로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구조대가 올해 발견한 상괭이 사체는 모두 8건으로 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가운데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치던 2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밤 10시 18분쯤 목포 북항에 계류된 48톤급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0대 외국인 선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자유시장 일대에 이른바 남진 야시장을 구축하고 전통주 시음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식료시장과 항동시장은 오래된 지붕을 정비해 쾌적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동부시장 일대는 이른바 시장 매니저를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신중앙시장은 주차장 확대와 더불어 전통 한복 특화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이 11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내 소와 돼지, 염소 142만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술비로 예비비 2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소, 돼지, 염소 18,000여 농가 142만 마리의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주 이후에는 구지역 백신 항체 검사를 추진하며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농약 등 농자재를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고 아무리 규모가 작은 지역 농협도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